자, 이번 시간에는 AI와 기계공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AI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또 최근에 AI랑 이제 기계 이런 거에 관련돼가지고 비슷한 좀 연관된 내용이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제 제조업에서 AI의 경쟁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제 솔직히 말해 이제 누가 최종적으로 이긴다. 그렇게 얘기하긴 좀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미국이 이기고 있는 것 같죠. 현재가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공장 사장님들이 이제 눈 뜨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야 우리 공장도 AI 도입해가지고 로봇이 일하게 하고 자동화하고 이래야 돼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작은 기업들이야 별 영향이 없겠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 자동화 이런 거는 이제 추세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AI만 진짜 도입하면 이제 모든 게 끝나냐, 게임 끝나냐, 그런 건 아니죠. 보면은 그냥 AI가 지금 얘도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로봇가 얘한테 그냥 이렇게 몽키 같은 거 하나 주고 알아서 하라 그러면 다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AI에서 살아남을 승부처가 뭐냐. 자, 이거를 좀 볼게요. 돈이 AI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돈이 제조의 AI 시장으로 이제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좀 잘 안 나왔는데 PPT가 340억 달러 현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340억이 아니고 40억 달러 조단이죠. 근데 이게 점점 올라가가지고 2030년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5년 정도밖에 안 남았죠. 5년이 지나게 되면 1,500억 달러가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5배 정도가 느는 거죠.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은 35.3%다. 대단한 거죠, 이거는. 다른 어떤 산업도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자면 200조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상황이 정비, 품질 관리, 로봇, 사이버 보안,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제 공장이 돌아간다고 할 수 있는 모든 곳에다가 AI를 다 때려 박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이런 규모가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AI 공장 거기에 대해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전쟁 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AI가 전 세계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에다가 뭘 탑재하냐,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딴 얘기가 아니고 이제 공장이 때려 부셔지거나 해도 지가 알아서 자가 회복한다.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한다고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유럽이나 독일, 중국 이런 데는 그건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어쨌건 각국의 제조 환경에 맞춰가지고 그런 식으로 AI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각 기업들이 각 나라별 기업들의 특징을 좀 보니까 이제 미국은 역시나 이제 엔비디아 이쪽에서 엔비디아가 대표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유럽에서는 지멘스, 흔히 말하는 NX 만든 NX 그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만든 그 회사죠. 우리나라는 삼성이랑 두산이 좀 이쪽에 그나마 좀 버티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엔비디아는 우리가 AI에 좀 두뇌를 팔아먹겠다, 그리고 클라우드도 깔아주겠다, 그래서 이 제조 생태계를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멘스는 우리는 협업하겠다, 로봇이 세계를 지배하게 할 수 없다, 로봇과 인간이 같이 일하자, 이런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마트 팩토리, 이게 이제 이선영 선생님께서 몇 번씩 얘기했던 게 부분이 있죠.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이미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 쌍둥이 공장으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있죠. 지금 AI 중요한 거 다 알고 우리 채널은 AI랑 관련도 없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 딴 게 아니고, 자, AI는 소프트웨어죠. 일종의 AI가 들어간 기계 장비가 AI 장비 이런 거니까 그건 소프트웨어라는 얘기죠. 인공지능이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인공지능. 그러면 AI가 소프트웨어만 좋으면 그 어떤 기계든지 간에 그냥 로봇가 되고 슈퍼카가 될 수 있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되겠죠. 간단히 생각을 해봐도 무슨 아무리 AI가 뛰어나봤자, 두뇌가 뛰어나봤자 예를 들어 몸이 경운기예요. 그러면 얘가 최대 속도가 정해져 있는데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런 거란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핵심은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곱셈의 법칙, 곱셈 아시죠?
볼게요. 자, 이 AI의 경쟁력은 AI의 소프트웨어의 성능도 중요한데 기계 성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AI의 최적화도 중요하지만 기계 성능이 빵이다 그러면은 경쟁력은 빵이고, 물론 빵일 순 없죠. 이게 3이라 그러면 3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래서 기계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100점이어봐야 뭐 하겠어요. 이 0이면 소용없는 거지. 그래서 AI는 무슨 얘기냐, 기계가 가진 물리적 성능의 한계치까지, 거기까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거지, 기계 성능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AI는 브레인이고 기계는 바디다, 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바디가 튼튼해야 브레인의 명령이 잘 구현이 되겠죠. 더해지는 게 아니라 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제대로 된 안드로이드 로봇가 만들어지고 그 인공지능대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제 큰 숙제가 있는데, 기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이제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게 우리가 좀 강점이죠. 강점인 정도가 아니라 세계 재패를 했죠. 지금 좀 밀리고 있지만 정말 자랑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만드는 핵심 장비, 부품, 이게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높아도 너무 높다. 그래가지고 이선 선생님께서 원천 기술이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응용 기술만 있고 원천 기술이 없다, 이게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곤 하지만 이제는 좀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기술의 내재화가 필요하다. R&D 투자를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죠? 이게 뭐냐면 공급망에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지만, 해외에서 우리가 강해질 것 같아갖고 이걸 끊어버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딴 나라에서 이런 거를 공급망을 끊어버릴까봐 성장을 느리게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건 항상 이제 위험 요소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기업인들께서 해결을 해 나가시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AI가 경쟁이 언젠가 이제 그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아주 극한까지 와서 어느 정도 다 이제 비슷해지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그때 가면은 하드웨어 깡패가 이긴다. 압도적인 기계 성능을 가지고 AI를 구현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키워야 되고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한 우리를 의존할 수 있는 해외가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좀 해외를 의존하고 있어도 또 우리를 의존할 수 있는 해외가 있으면 서로 간에 무기를 가지고 갑자기 공급망이 끊기는 그런 일이 없겠죠. 저희는 이쪽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자면 융합형으로 제조를 혁신을 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AI 소프트웨어, 솔직히 말해 우리는 많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따라잡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빨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AI가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AI의 발전 방향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AI도 투자를 해가지고 좀 똑똑하게 키워나가야 되고, 기계 기술을 극도화시켜서 이 기계 기술로 세계를 제패하는, 우리가 반도체도 하고 자동차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도 늦지 않게 발전을 시켜야 되지만, 우리는 하드웨어를 훨씬 발전을 시켜서 AI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그 기계의 본질적인 성능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산업이 좀 떡상을 하기를 좀 바랍니다. 이걸 빌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계공학을 가셔서 AI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끝난 게 아니라 기계를 가셔가지고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시고 기계 쪽에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AI를 구현할 수 있는 기계를 막연히 로봇이라고만 보실 게 아니라,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기계는 굉장히 종류가 많겠죠. 뭐든지 간에 그쪽 방향으로 좀 기계공학 전공자분들께서는 좀 관심을 돌리시면은 여기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